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였던 송영길, 사실상 송영길 끝났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탈당 조짐이 터졌으며 더불어민주당이 발칵 뒤집어졌다. 나아가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은 웃었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식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국민의힘 대권 주자였던 윤석열 후보가 유세중에서 계속 어떤 프레임을 강조했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도에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적폐청산,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 하겠느냐라는 질문에 해야 한다, 할 것이다, 반드시 해야 한다. 연일 그리고 난 이후에 무엇을 딱 강조했습니까? 검찰 독립을 이야기를 했죠. 나아가 발언의 수위에서 어떤 걸 보여주었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칼잡이 출신답게 이 민주당과 이재명, 문재인 정권 자체를 하나의 무솔리니 또 히틀러 독재자 프레임에 가둬 놓았죠. 그 이후에 민주당과 이재명, 문재인 정권을 어떤 프레임에 가둬 놓았습니까? 볼셰비키, 공산주의, 나아가서 이 586 운동권 모기사슬 카르텔 딱 찍어서 주사파 세력이라고 딱 프레임을 만들어 놨죠. 왜 이 소식이 서두에 길어지느냐? 바로 이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해체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으며 이에 그 전술은 아마도 이낙연이가 짰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윤석열 후보는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작심을 하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더불어민주당에는 훌륭한 위원들이 많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그 훌륭한 위원들, 그들을 누가 일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386, 586 주사파 운동권 무리들이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집권을 하면 더불어민주당의 훌륭한 위원님들과 국정을 논하겠다고 이야기했죠. 여기서부터 들으시면 매우 아주 기가 막힌 소식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만들어주신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대신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민주당 지도부 총사퇴, 당분간 윤호중 비대위 체제, 더불어민주당 내부 술렁술렁.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0일 대통령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하기로 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비공개 최고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로 보여준 국민 선택을 존중하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 같은 결정을 밝혔다. 송 대표는 평소 책임 정치 강조해 왔기에 당대표로서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고자 한다며 최고위원 여러분도 함께 사퇴 의사를 모아주셨다라고 말했다. 지도부가 총사퇴함에 따라 민주당은 향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될 방침이다. 새 원내대표 선거가 있을 때까지 윤호중 현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직할 예정이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기자회견 후 브리핑에서 윤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하면서 새로운 정부와 협의하거나 조속히 입법할 일도 많고 그런 중에 지방선거도 치러야 한다며 많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모여서 원내대표 선거를 앞당겨서 3월 25일 안에 하자는 의견도 있었다며 내일 위원총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위원들께 보고하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소식에 전 위원이었던 장성민 전 위원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내부가 몹시 복잡할 것이다.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서 어떻게 하나 이재명 후보가 당선돼야 송영길 당대표, 송영길 당 지도부의 입지가 섰을 것인데 이재명 후보가 낙선했기 때문에 사실상 송영길 당대표의 정치적 생명의 시간도 줄어들고 있다. 송영길 당대표는 본인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전과 사범을 언론들에게 이야기하자며 이재명 후보의 전과 사범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다. 당시에 이재명 후보의 전과 사범 이야기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한 것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중진위원들도 송영길 당대표를 향해 본인 정치를 하는가라며 성토했었다. 송영길 전 대표의 이런 실수는 계속해서 이어졌다. 송영길 전 대표는 문재인 정권에서 가장 정치적인 피해를 핍박을 많이 받은 사람이 이재명 후보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권에서 사실상 정치적 박해를 받았다는 그 발언에 친문 위원들은 송영길 전 대표의 방에 찾아가서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졌으며 친문재인 위원들과 송영길 당 대표의 갈등은 극도로 다다랐다. 사실상 이 더불어민주당 중진 위원들은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후보의 선거, 민주당 당 대표로서의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송영길 당 대표가 차기 대통령을 꿈꾸는 송영길 대통령 만들기 전략을 하고 있다라는 성토가 이어졌다. 나아가 송영길 대표는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발언을 해서 사실상 이재명 후보 낙선에 송영길 당대표도 일조한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이낙연 총괄위원장도 사실상 작년도 11월 달까지 본인의 플랜 B 활동을 전개했다.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된 이후 무려 넉 달 정도, 많게는 4주 정도, 길게는 8주 정도, 2달 정도 이낙연 전 대표는 본인의 정치를 했다. 이재명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전 대표는 플랜 B를 가동할 것처럼 본인 캠프의 핵심 인사들과 목포와 전라도 지역, 또 경상도 지역, 충청도 지역을 돌며 이재명 후보의 유세를 돕지 않았다. 이것은 작심을 하고 플랜 B를 가동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다. 여기에 작년도 11월 설훈 이낙연 캠프 선대위원장은 이재명 후보는 재판을 받는 그 즉시 침몰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한 적도 있다. 이낙연 후보는 철저하게 자기의 정치 계산을 했다. 이재명 후보가 안 될 것을 예측을 하고 낙선이 될 것을 예측을 하고 이 선대위 총괄위원장을 맡은 이후에도 꾸준하게 윤석열 후보에 대한 강한 발언이나 또 이 강한 논평을 하지 않으면서 유지를 하면서 본인의 페이스를 유지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 일각, 특히나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이재명 후보 총괄 선거관리위원장 이낙연 후보가 하는 이야기가 민주당의 스피커들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또한 이 친 이재명 의원들의 SNS 저지 또 SNS에서 실수하지 말라는 이야기만 하고 그 어떠한 선거 대책이나 정책들 또한 전략들 핵심 인사들을 붙이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후보의 낙선을 예감했다라고 하는 것이다. 여기에 가장 결정적인 것은 친문재인, 강성 문재인 이 지지자들이 대이동을 한 것이다. 강성 문재인, 친문재인
이 스페이스라든지 또 젠틀 제인이라든지 이런 문재인 대통령을 탄생시켰던 친문재인 유권자들이 대놓고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으며 그전에는 올인해서 이낙연 후보를 밀던 사람들이다. 하다가 이낙연 전 대표의 정치적 동반자라고 할 수 있는 이낙연 국무총리 시절 비서실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정운현 씨까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기에 이르게 됐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에 사실상 이낙연 이 전 대표는 이재명 후보가 낙선할 것을 예상을 했고 또한 비대위 이 조직도 비대위도 만들어질 거라는 걸 예상을 했고 또한 송영길 당대표가 이재명 후보 낙선 후에 총사퇴할 것을 예견을 했고 나아가 민주당을 이낙연 전 대표가 다시 장악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라고 분석한다. 일각에서는 이제 누가 당 대표가 되어도 사실상 침몰하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율 끌어올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게 민주당 내부의 관계자들이다. 여기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당선되기 직전부터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에 훌륭한 위원들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 훌륭한 위원들, 우리 당이 국민의힘이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집권을 하면 더불어민주당 훌륭한 위원들과 함께 국정 운영을 하겠다라고 계속해서 유세 10일 전부터 매일 하다시피 했다. 이에 대해 선거가 끝난 10일 더불어민주당의 중진 위원들 속에서는 이러다가는 계속 민주당에서 있다가는 다음 국회의원 할 수 있을지 모른다며 이제 배를 갈아타야 된다는 의견들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대통령 당선인의 전라도 출신 전 위원들이 포진되어 있는 그 위원들은 계속해서 민주당 위원들과 교류를 해왔다. 사실상 윤석열 후보는 선거 유세를 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을 탈당시켜 국민의힘으로 옮겨오게 하는 일도 동시에 한 것이다. 이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이재명 후보가 낙선이 되자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부터 술렁이고 있는 분위기다. 나아가 장성민 전 의원은 이것은 다 예견되어 있는 일이며 이제 머지않아 아마도 윤석열 후보가 공식적으로 대통령에 이제 취임식을 하고 이 청와대든 또 이 공식 취임식 이후에 아마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을 하고 국민의힘으로 올 확률이 상당히 많다. 사실상 이렇게 되면 친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또한 586이라고 일컬어지는 운동권 국회의원 여기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3파로 쪼개진 더불어민주당은 결국 해체될 수밖에 없으며 그 해체의 모든 계산을 누가 했다? 이낙연이가 했을 수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러니 우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얼마나 전략을 잘 짰다는 겁니까? 대통령 공식적으로 이 대통령 후보로 딱 된 이후에 얼마나 전라도에 품을 많이 들였습니까? 그러니 전라도 위원들, 전라도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 얼마나 많이 탈당을 했습니까? 이게 바로 아무리 180석 가지고 있어도 절대 윤석열 대통령을 정부를 건드릴 수 없는 윤석열 후보의 윤석열 정부 싱크탱크의 전략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